네, 여기 이제 그 행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아침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녹화를 하는 거죠. 행렬하기 전에 이제 벡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성분의 값이 하나가 아닌 거를 벡터라고 해요. 공간의 점입니다. 어떤 한 임의의 공간의 점이에요.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뭐 2,3, 3차원이다 그러면 2,3,5라는 거고 3차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4차원이다 그러면 2,3,5,1. X축, Y축, Z축, W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해요. 값이 하나인 거는 스칼라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벡터 두 개를 있어요. 벡터 두 개를 가져와. 벡터를 두 개를 가져와서 벡터 1, 벡터 2. 여기 점을 찍어요. 이거를 내적이라고 그럽니다. 내적. 그래서 점이라서 도트라고 그러고, 도트 곱한다는 얘기 프로덕트고, 이너 프로덕트라도 얘기를 해요.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내적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을 한다는 얘기는 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같은 말이에요. 내적, 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벡터 만약에 요 벡터하고 내적 3,5다 그러면 얘는 요 성분끼리 곱하고 요 성분끼리 곱해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3 더하기 3,5가 2, 3은 6 더하기 3, 5, 15니까 21이 되는 거죠.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성분끼리 곱하고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x라는 벡터가 x1부터 x2 땡땡땡 xn까지 있고 y라는 벡터가 y1, y2 땡땡땡 yn까지 있다 그러면 x1하고 y1 곱하고 x2 곱하고 y2 곱하고 땡땡땡 xn, yn까지 이게 지금 x하고 y의 내적이라는 거야.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면 i는 1부터 n까지 xi, yi가 되는 거죠. 이게 x와 y의 내적이라는 겁니다. 점곱.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나의 값인 스칼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 무조건 스칼라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내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 3하고 2하고 1이면 얘가 2행 3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2행 2열이죠. 그래서 한 개 행, 두 개 행, 하나 열, 두 개 열. 그래서 2행 2열이고 요거하고 2, 4, 4, 1 하면 이것도 2행 2열이죠. 무조건 행렬에 곱을 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결론적인 결과는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 형태로 2, 2라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1, 1의 자리는 일행하고 1열을 내적해요. 그리고 여기는 1행하고 여기 2열을 내적하고 여기는 2행하고 1열을 내적하고 여기는 2행하고 2행을 내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3,2 더하기 2,4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2 곱하기 4 더하기 아니 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행렬의 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1, 2, 1, 3, 2로 이거 하면 3의 2열이죠. 그럼 여기 곱하려면 어떤 일이 맞냐면 이게는 똑같아야 돼. 2행 4열을 해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3행 4열이 나오겠죠. 4열이니까 1, 1, 2, 2, 3, 3, 1, 5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3이 되겠네. 여기 들어가는 거는 2하고 4, 6이 될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3, 6, 그래서 9가 될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1, 11이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얘가 1, 1, 3, 1이니까 4가 되고, 여기는 3, 3, 9, 13. 2하고, 여기죠. 2하고 2니까 2, 3은 6, 8. 여기는 3, 3은 9, 12. 여기는 3, 5, 15, 16.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왜 4가 돼? 이렇게 해서, 맞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죠. 왜? 얘가, 여기랑 여기랑 하고 여기랑 하니까, 1 해가지고, 6이 되고, 여기는, 2하고, 요 10, 12가 되고, 여기는 3하고 15하고 18이 되고, 여기는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행렬, A 행렬하고 B 행렬을 곱하면 이런 C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1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를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요거를 우리가 1이라 하고죠. 이거를 우리가 곱셈에 대한 대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얘를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덴터티. 그럼 여기는 이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이 나오는 거는 여기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3에 이렇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해요. 곱셈에 대한 여건.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나야 우리가 이제 행렬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지. 어떤 행렬하고 곱했더니 또 요 행렬하고 어떤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자체를 여기 항등원처럼 항등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또 여건이 있는 것처럼 역행렬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이제 지웁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항등 행렬을 곱하고 항등 행렬에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있죠. 그러면 어떤 행렬하고 뭐를 곱했더니 항등 행렬 나오는 여기 아까 뭐예요? 3 곱하기 3의 1인 거죠. 똑같이 여기도 A에 요것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행렬. 네, 그래서 어떤 행렬하고 곱했더니 항등행렬 나오는 요거를 역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그럼 해봅시다. 2, 1, 1, 3. 여기 A 행렬 했을 때 이거 역행렬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A 행렬의 역행렬은 이게 A, B, C, D야. AD-BC. 그래서 AD-BC분의 1하고 얘를 뒤집어.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AD-BC는 얼마예요? 2, 3은 6, 빼기 5죠. 그럼 얘는 5분의 1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을 곱하면 i라는 단위 행렬이 나와야 돼. 단위 행렬은 1, 1, 0, 0.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나 상등 행렬이랑 같은 겁니다. i로 하는 건 아이덴티티 약자예요. 아이덴티티 약자. 그래서 얘는 단위 행렬. 그다음에 항등 행렬. 항등 행렬. 단위라는 게 유니트라는 거예요. 크기가 1인. 근데 여기 1인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1만 있고 나머지 0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여기다가 1, 0, 1, 1을 해보면 0, 1 해보면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여기 사라지죠. 얘가 2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나오죠. 1 나오죠. 여기도 곱하기 사라지죠. 1이 나오고 여기 곱하기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랑
항등 행렬을 곱하면 자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봅시다. 지워보고 여기는 얘를 곱했을 때 단위행이 나오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은 이걸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죠. 5분의 1 놔주고 얘 2, 3은 6 하고 1을 하니까 5가 되죠. 5분의 1이니까 1이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 0이죠. 0 되죠. 3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 0.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6 5니까 약분돼서 1이 되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AD-BC분의 1 다시 씁니다. A, B, CD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A의 역행렬을 구할 때는 AD-BC분의 1하고 여기가 D로 가고 여기가 A로 가고 여기가 C죠. AP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는 거야. 이건 외울 필요는 없긴 해. 그냥 찾으면 되는데 저는 외워져 있기 때문에 두 개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행이 나오면 그게 역행렬이라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1, 2, 1, 1, 3, 0, 1, 2, 마이너스 1. 이것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어떤 걸 곱했더니 단위 행렬 1, 1, 1, 0, 0, 0, 0, 0, 0 여기가 있는 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우선은 행렬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행렬식. 얘를 영어로는 determinant. determinant. 그럼 아까 여기서 1, 2, 1, 3은 얘가 행렬식은 A라는 걸 이렇게 쓰면 행렬식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절대값으로. 그러면 얘는 AD-3 빼기 2가 1이 되는 거예요. 행렬식은 1이라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행렬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디터미넌트. 그러면 이거 지웁니다. 이제 이렇게. 행렬식. 그럼 우리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다 지웁시다. 내가 여기가 1, 아니, 여기가 3, 2, 2, 2. 그러면 대칭 행렬이야. 요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요 같죠? 그러면 대칭 행렬, 대칭 행렬. 대칭 행렬. 시메트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 요거에 제가 A라고 해서 얘 역행렬 구해볼게요. A 역행렬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AD-BC면 3이 6 빼기 4니까 2분의 1이죠. 얘랑 뒤집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네. 2분의 3. 맞죠? 그래서 얘랑 곱해보면 네, 곱해보면 얘가 1, 0, 0, 1 나올 겁니다. 얘가 3 빼기 2.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3 곱하기 3 0 맞죠? 예. 그리고 이런 걸 대칭행렬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대칭행렬은 되게 좋은 특징이 있어요. 좋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대칭이 뭔지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식 이제 행렬식 1, 2, 1, 1, 5, 2, 1, 3, 2 그리고 행렬식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곱하기 요 행렬에 이렇게 1 곱하기 5, 2, 3, 2 요 행렬식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바뀌어요. 요거를 써.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행렬의 행렬식. 그래서 1, 2, 1, 2. 여기 플러스 바뀝니다. 요것을 쓰고 요것 행렬식. 1 곱하기 1, 5, 1, 3. 행렬식은 요렇게 곱하기 a 마이너스 bc야. 1 곱하기 5, 2,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여기서 이렇게 곱해줘. 플러스 1, 3 마이너스. 요게 요 A라는 3차원의 행렬식이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결국에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거의 행렬식은 2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고유값, 고유 벡터 요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 행렬식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아이젠 밸류, 아이젠 밸류. 그래서 여러분 AI를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게 고유값, 고유 벡터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젠 벡터, 아이젠 벡터. 그래서 아이젠이 고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벡터 x를 곱했더니 그랬더니 상수 람다의 x배. 그러면 이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그거는 어떤 벡터를 행렬에다 곱했더니 가했더니 그 벡터의 길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수값입니다. 뭐 3이면 x가 x 벡터를 3배 늘리는 거고 0.3이다 그럼 x를 10분의 3만큼 줄이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요 람다가 아이젠 밸류고 요거를 아이젠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는 요 x라는 벡터 행렬에 곱했더니 그 x가 방향이 바뀌지 않고 길이가 늘고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이 안 바뀌어 x가. 그런 a를 요 람다하고 x를 찾는 게 고유값은 람다를 찾는 거고 고유 벡터를 찾는다는 얘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2, 3, 1, 5라는 이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a, x가 람다 x인 이 두 개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ax 마이너스 람다 x는 0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i 단위행렬 x 람다 x가 0이 되는 거죠. 요거 i는 단위행렬이니까 요 x를 끄집어낼 때 어떤 x에다가 i를 곱해야 x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 1이 아니라 i로 바뀌는 거죠. i는 단위행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벡터는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지. 이게 0이 되는 얘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이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럼 요 행렬이 0이 되는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러면 2, 3, 1, 5 거기에서 람다 1, 1, 0, 0 얘를 하면 2 빼기 람다 여기가 3 1 빼기 람다 0이죠. 0이니까 0이고 여기는 5 빼기 람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빼면 그거를 0이 되는 걔가 특성 방정식이라 특성 방정식 이게 캐릭테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족하는 람다를 찾고 x를 찾는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가 0이 되는 그거를 특성 방정식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지워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젖었네. 그래서 요거는 0이죠. 요거는 0이죠. 1 빼기 0인데
다시 써봅시다. 여기 이게 A고 여기가 빼기 람다 람다 0, 0. 원래 11이었는데 람다 곱하니까 그래서 얘를 접으면 그래서 2 빼기 람다 3 1 1 1이네 1 지우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5 빼기 람다. 그럼 요게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가 0이 되는 그걸 특성 방식을 하는 겁니다. 2 빼기 람다 5 빼기 람다 빼기 3이 0이 되는 요 람다를 찾으면 돼. 그럼 얘는 양변의 얘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람다 빼기 2 람다 빼기 5 얘랑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얘가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7 람다 2, 5, 10 빼기 3이 0이 되는 람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7 람다 플러스 7이 0이 되는. 그럼 얘는 지금 못 구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근해 공식을 푸는 거 있죠.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구하는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여기가 이게 앞에 1이니까 2가 되고 분의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7, 49 마이너스 4 4하고 4, 7, 28. 네, 그렇죠. 4, 7에 28.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7이고 C가 7인 거예요. 그럼 루트가 되니까 얘가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게 되네요. 그러면 하나는 근이 람다 1이라는 거는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21이고 람다 2라는 것은 2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인 거지. 루트 21은 3, 3은 9, 4, 4, 16. 그러니까 4. 얼마 얼마였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얘가 두 개의 고유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2차 방정, 2차 행렬, 2바이 행렬은 고유값이 두 개 나와요. 3차 행도 고유값 3개 나오는 거고. 제가 이걸 하는 거는 해시안을 설명 좀 하는 거예요. 해시안. 그래서 우리가 해시안 매트릭스를 하는데 어떤 F라는 게 두 개의 독립변수 X와 Y가 있어. 이거를 Z라는 어떤 축에다가 우리가 대응을 시킨다 그러면 2x제곱 y 더하기 3xy. 그러면 이게 해시안 매트릭스는 여기는 z를 x로 두 번 미분을 해요. 두 번. 여기는 z를 y로 두 번 미분을 해. 여기는 z를 x로 한 번 미분하고 y로 한 번 미분하고 여기는 z를 y로 한 번 미분하고 x로 미분해.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아져. 그래서 얘는 대칭행렬, 대칭행렬. 대칭행렬. 됐죠? 그러면 얘를 x 두 번 미분하면 얘는 4y가 되겠네. 4y. 한 번 미분하면 4가 되겠네요. 4. 4가 되는 거죠. 얘가 한 번 미분하면 4xy고 그 다음 미분하면 4y 맞네. 4y. 4y. 그 다음에 여기는 를 4y고 요걸 더하기. 그러면 더하기 두 미이 여기 0이 되겠네. 플러스 0. 여기는 z를 x로 한 번 미분하면 여기는 3y가 되고 여기는 4y가 되죠. 그러니까 4yx 더하기 한 번 미분하면 얘가 3y죠. 얘는 이제 x를 미분하니까 얘는 날아가고 얘는 4y가 돼요.
y로 미분하는 거죠. 그 얘는 3이 되고 y로 미분하니까 4x 플러스 3 됩니다. 4y 다시 정확히 해볼까요? 지우고 그래서 다시 f의 x, y가 4x제곱 y 플러스 4y다 라고 하면 우선은 z라는 거를 x로 두 미분하는 거 한 번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미분하면 얘는 4xy가 되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 z를 x로 두 번 미분하면 얘가 4y가 되겠네요. 그리고 z를 x로 한 번 미분하면 얘니까 다시 x 미분하고 y를 미분하면 그럼 얘가 4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z를 y로 미분하고 x를 미분하면 얘도 4x가 될 거예요. 그리고 z를 y로 한번 미분하는 거 y로 한번 미분하면 얘가 4가 되고 4 더하기 4x 제곱이죠. 얘를 y로 한번 더 미분해. z를 y로 한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 0, 0이 되네.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해시아 매트릭스는 x로 두 번 미분한 얘 4y 그 다음에 여기가 4x 4x 여기가 0 이게 해시안 매트릭스야. 4y 4x 4x 4 얘가 4x 될까요? 여기 한번 미분하면 y를 한번 미분했어. 우선 얘를 y를 한번 미분하면 4 더하기 4x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다시 x 미분하면 0 날라가고 8x 이름이 8x인데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잘못했나요? 우선은 이거 8xy네. 여기 8xy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xy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x 한 번 더 미분하면 8y가 되죠. 8y 여기는 8x 어쨌든 요걸 해보시면 우리가 솔직히 손으로 안 해요. 다 컴퓨터라기 때문에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봅시다. 지우개로 그리고 다시 쓰고 z가 x로 한 번 미분하면 요거를 쓴다라면 얘는 상순위가 날아가고 요거는 한 번 미분하니까 4y하고 곱하기 2x 되는 거죠. x제곱 2x니까 그럼 얘는 8xy네. 여기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8y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선 z로 y로 미분하면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지워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풀었고 그러면 우선은 얘를 풀었으니까 다시 얘를 x로 미분하면 여기죠. 말하면 x 미분하면 얘가 8x 8x 그 다음에 여기는 x로 먼저 미분한 거를 다시 y로 미분하면 8x 맞죠? 얘랑 같아지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로 미분한 거를 다시 y로 미분하니까 y 값이 없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적으면
얘가 8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8x, 그다음에 여기가 8y, 8y가 되고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해시아 매트릭스야. 그래서 우선은 다 구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시아 매트릭스인데 요 해시아 매트릭스에 우리가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고유값, 고유 벡터. 그러면 얘가 8x 빼기 람다, 8y, 8y 빼기 8y, 0 빼기 람다.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한 게 람다 0이죠. 그래서 8x 마이너스 람다 하고 람다를 곱한 거 빼기 8864 y 제곱이 0이 되는 그 람다를 찾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값은 그 지점, 만약에 그게 우리가 1,1에서의 그때 값을 나여 찾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x에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8이다 그러면 8 빼기 람다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그때 람다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거고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그때의 2차 뭐 그거 2차니까 이렇다면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람다 플러스 람다의 제곱 64가 0이 되는 거고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8 람다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요 람다를 찾는 게 고유값 찾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해시안 매트릭스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거예요.